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. 안녕하세요. 1, 2부에 이어서 이제 저만의 경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스파레즈 37기 졸업생 이정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3부에서는 저만의 경매 투자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투자 물건을 골랐는지, 또 투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저만의 투자 방법은 무엇이었는지, 또 세는 어떻게 빨리 뺐는지, 또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, 또 이렇게 쉬지 않고 경매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는지,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 물건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. 저는 투자금이 없잖아요. 투자금이 없어도 우량 물건이라 생각되면 무조건 기한 옵션 관심 물건에 보관합니다. 한 번 볼지 10번 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관심 물건에 넣어놔요.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관심 물건에 보관한 그 물건들은 이제 수를 지켜보는데요. 저는 그 책상에 그 스탠딩 달력이 있어요. 세워두둔 달력 있잖아요. 거기다가 제가 이제 관심 물건에 보관한 그 물건들 사건 번호를 다 적어 놓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에 입찰 예정인 물건들 사건 번호를 그 입찰일에 맞춰서 다 적어 놔요. 그래서 이제 추후를 계속 지켜보고 체크하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또 이제 임대 시에 대출 이자와 투자금을 제하고도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 1순위입니다. 저는 이제 자금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.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제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제 투자금이 큰 물건으로 선정합니다. 보기에 좋고 욕심나는 물건도 사실 있잖아요.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상하는 이렇게 장기 투자 물건 같은 것도 많은데 저는 아직 제 형편상 그런 물건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쉽지만 좀 더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기면 그런 물건들은 투자하자 생각하고 이제 미루고 있고요. 일단은 수익률이 높은 물건으로 고릅니다. 물건 종류와 지역은 투자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. 그 중에서도 유독 놓치고 싶지 않은 물건을 선정해서 그 전에 이제 투자해 놓은 물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임대 나갔을 때 회수되는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. 그걸 미리 계산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물건을 선정한 물건을 이제 입찰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투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만의 투자 방법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. 제 돈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돈도 별로 없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인 찬스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. 입찰 보증금이 없을 때는 이제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라도 일단은 응찰합니다. 네, 못 빌릴 때는 카드로는 받아서 입찰한 경우도 있고요. 또 낙찰 후에는 최대한 이제 대출 한도가 높은 금융사를 초이스해요. 대부분 이제 이 금융권인데 사실 저는 이자가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그런 곳을 선정하거든요. 신탁도 활용한 적도 몇 번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잔금을 임대로 놓았을 때 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인에게 갚는다고 부탁을 해서 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서로 어찌됐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공증을 하고요. 조건은 임대 시 상환해 준다거나 아니면 1년 뒤에 그동안 이자만 내면서 그때 이제 원금을 갚는다.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투자한 적이 사실 많아요. 그리고 임대가 나가고 이제 재투자금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일단 다음 투자 물건을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. 후보가 딱히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 10월 만약에 1일 날
뭐 전세가 나가서 2천만 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재투자금이 생긴다.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나 11월 달에 제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. 근데 뭐 낙찰 보증금은 준비는 됐는데 낙찰 잔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도 들어갑니다. 기한 후 납부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.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. 당연히 기한 후 납부한 적도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세는 어떻게 빨리 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저는 이제 잔금 전에 부동산에 미리 제 건물들, 매물들을 홍보해요. 이제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. 그런 물건들은 이제 잔금날에 맞춰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날부터 볼 수 있다. 3월 1일 날 당장 못 보더라도 사실 그러면 이 지역에 뭐 이 집이 부동산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그래도 일단은 제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부동산에 홍보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잔금날에 거의 맞춰서 도배나 뭐 장판, 수리 뭐 이런 것들 미리 이제 업체들을 다 그 전에 예약을 해놓고 거의 잔금날 후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잔금날 하고 명도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끝난 적이 있는데 그 사이 한 잔금하고 이틀 그 뒤부터 수리 들어간 적도 있어요. 네,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빨리 임대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하고요. 직거래 사이트도 많이 활용했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피터판의 좋은 방 구하기, 뭐 다방, 뭐 네이버 부동산, 직방, 또 뭐 교차로 이런 데 매물도 많이 등록했고 제가 한번 보니까 20개 물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한 7개 물건은 다 직거래로 계약을 했더라고요. 수수료도 안 들고 좋죠 뭐. 그리고 또 이제 홍보는 제 물건지 인근, 제일 가까운 인근 부동산부터 이렇게 반경을 넓히는 식으로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 평거동이다. 그럼 일단 진주시 평거동 공인중개사 부동산 또 좀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낙찰된 진주 그 센텀 한빈이 있는데요. 저희 이제 마니토케이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8개인가? 7개인가? 한 번에 다 낙찰받은 물건이 있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300곳 이상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.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. 그리고 또 지역 부동산 카페 매물에도 홍보를 하는데요.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카페에 진주 행복 가득한 집, 뭐 진주 꿈동산 이런데 꽤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직거래 그 카테고리 란에다가 제 물건이랑 사진이랑 다 등록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직거래 찾는 분도 전화가 오지만 그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홍보할 때 이제 문자도 활용을 하는데 문자는 이제 하루에 이제 전송 제한 횟수하고 사진이 또 이렇게 한 번에 막 10장 이상 이렇게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제 부동산 그 핸드폰 번호를 일단 제 핸드폰에 입력하고 카톡을 많이 활용해요. 그래서 사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요. 또 이렇게 제 물건들을 홍보하고 나서 계속 부동산 사장님들은 제 물건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제 물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상기시키려고 하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사실 운전을 아직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뭐 장거리를 뭐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에서도 부동산에
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또 뭐 산책하거나 이런 그런 짜투리 시간에 최대한 부동산에 많이 전화를 하려고 노력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잖아요. 그러면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습니다. 주말이나 늦은 저녁에도 상관없습니다. 밤 9시에 올 때도 있고요. 그래도 무조건 친절하게, 최대한 친절하게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그 평균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더 드려요. 중개사님들한테. 왜냐면 뭐 방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그냥 뭐 한 달 월세를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, 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정숙 주인은 뭐 수수료도 좀 더 챙겨주고 참 친절하다. 어찌됐건 제 그 물건이 그 지역에 있는 이상 뭐 1년, 2년 있다가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향후 10년이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. 그 사이에는 계속 뭐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부동산 사장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. 또 임대를 할 때 임대 조건은 이제 꼭 전세나 월세 중 뭐 이렇게 하나로 고집하지는 않아요. 예. 전세도 가능하고, 전세 예를 들어서 1억이다. 그럼 월세 뭐 5천에 50이다. 뭐 3천에 뭐 70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보증금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놓는다고 그럴까요? 예.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았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꼭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. 빌린 돈을 갚아야 될 때도 있고, 뭐 그럴 때는 이제 전세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작년에 아까 그 말씀드린 진주에 이제 센텀 한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세를 고집해서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. 또 임대료도 조금은 이제 유연성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평수 이제 원룸이 이제 300에 30이라고 그럴 때 임차인이 300에 한 25를 해주면 안 되냐? 그러면 그렇게 해드립니다. 네, 대신 이제 최대한 입주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고요.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투자 물건이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일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업체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견적을 받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제 물건지 인근에 인테리어 업소를 검색해서 한 세 곳 정도 문의해서 이제 비교 견적을 해보고요. 그 중에 이제 큰 금액 차이가 안 나면 통화 시에 이제 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좀 더 믿음이 가는 업소를 선택합니다. 그래서 그 업소가 선택이 되면 이제 견적서하고 이제 사진,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재, 예를 들어서 욕실 공사할 때 뭐 벽은 이런 타일로 하고 뭐 수전은 어떤 걸로 하겠다. 뭐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전송 받아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요. 그리고 제 이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이제 거래가 되면 꾸준히 그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에요. 진주 사실 그 원룸 10곳들은 뭐 도배, 장판, 뭐 싱크대, 화장실, 뭐 입주 청소 다 각각 그 업체 사장님들 다르거든요.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전화로만 다 거래했어요. 도배는 그 사장님한테 맡기고, 장판은 이 사장님. 도배 장판은 같이 하셨네요. 도배 장판은 그 사장님, 싱크대 그 사장님, 화장실 따로, 입주 청소 따로.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뵙고 전화로만 지금도 거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향상 이제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꾸준히 이제 그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가 선택한 업체보다 이제 뭐 더 저렴하고 시공을 잘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겠죠.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뭐 건물을 수리를 뭐 도배장판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. 매해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
그 업체하고 저와의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작년 그 김혜시 진영 그 원룸의 예를 그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, 작년 여름에 그 김혜시 진영읍에 있는 원룸인데요. 거기 이제 도배를 해야 되는데, 그것도 이제 전화로 물어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배를 부탁했어요. 했는데 그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해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렇게 도배를 맡겼는데, 8월 달에 낙찰받은 마산 그 창원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전체 수리하는데 한 1,000만 원 정도 넘게 견적이 나왔는데, 사실 제가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 부탁을 했습니다. 그때 처음은 이제 얼굴을 뵌 거예요. 그 진영에 도배할 때는 전화로만 하고, 두 번째로 그 창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이제 현장에서 처음 얼굴을 뵀는데, 이제 얼굴 뵙고 부탁을 했습니다. 이제 예, 견적이 한 1,100만 원인가 1,2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, 제가 지금 형편이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 일부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집이 임대가 나가면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, 그 사장님이 계약금도 안 주셔도 됩니다. 임대가 나가면 주세요. 너무 쿨하게 저를 믿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. 너무 고마웠죠. 진짜. 안 그러면 빨리 어찌됐건 이제 낙찰이 되고 명도가 되면 빨리빨리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. 빨리빨리 임대가 돼야 되는데, 인테리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수습이 되면 계속 차질이 생기고 다음 투자 물건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, 그래서 빨리 임대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여자 사장님이에요. 그 여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 후에도 4곳 정도 여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맡아서 계약금 없이 수리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집이 나가면 나머지 그 수리비를 드리는 조건으로, 거의 얼굴도 안 봬요. 그냥 그 집 처음에 이제 수리 견적 보러 갈 때 아예 같이 안 만난 적도 있고요. 못 만난 적도 있고, 또 만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제 형편을 배려해 주시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인연이죠. 그런 업체 사장님도 계십니다.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 사장님을 신뢰하되, 그렇다고 또 너무 허술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. 돈이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신뢰하고 또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죠. 제가 요게 임대가 나가면 인테리어 수리비를 드린다는 약속 꼭 지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경매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두려움이나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? 겁나 많습니다. 물론 뭐 밤에 잠 못 자고 걱정돼서 잠 못 잔 적도 많고요. 잔금 기일 다가오는데 뭐 잔금이 없는 경우도 한두 번도 아니었고, 임차인 보증금도 내줘야 되는데 막 돈이 부족하고, 명도가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, 뭐 임대가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, 반대로 막 강제 집행가 전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, 임대 계약이 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요. 예. 근데 이제 제가 약 한 2년간 경매 투자를 꾸준히 이제 해오면서 느낀 점이, 뭐 이런 그 경매 투자 상황에서 뭐 두려움이나 많이 걱정할 시간에,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든 차라리 돈을 마련할까,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되더라고요. 정말 가슴 졸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지만, 어떻게든 그 해결을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
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이렇게 멘탈을 꽉 잡는다고 그럴까요?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려움이나 뭐 걱정 뭐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 사실 돈을 더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더 크다면 뭐 이런 뭐 두려움이나 걱정은 그냥 뭐 늘 동행하는구나? 그냥 당연한 거다?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몇백억, 뭐 몇천억 부자들이라고 뭐 두려움이나 걱정이 뭐 없지는 않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부를 가졌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없길 바라지 말고 그냥 뭐 그건 당연한 거다.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뭐 앞으로의 미래 뭐 이런 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,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제 경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4부에서는 이제 제가 투자한 물건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?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.